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중 저점으로 보면 제가 이 저점을 장중에 갱신했기 때문에 손모가지를 잘라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뭐 종가 기준으로 회복했으니까 예, 손목은 보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반등은 그 크게 강하게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750선 부근까지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이거의 가장 큰 문제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기 전까지 코스피 지수는 세계적으로 저평가된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선진 시장에 근접한 안정성이 있고 그럼에도 그리고 종목들도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뭐 중공업부터 해서 화학, 에너지, 뭐 전기전자, 반도체, 전기차 뭐 아주 다양하게 있는데 이 다채롭고 그리고 저평가된 매력적인 시장 결국은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반영이 된 거지만 그런 시장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세를 하면서 저평가가 해소가 돼 버렸습니다. 뭐 이런 뭐 개 같은 상황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참 답답한 노릇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세를 하면서 시가총액이 30조 정도 늘고 근데 코스피 전체의 자산 가치는 9조 원이 늘었습니다. 뭐 자금이 들어갔으니까 20조 정도가 늘었습니다. 20조가 늘고 130조의 시가총액이 불어났으니까 110조만큼 까였습니다. 이 110조로 하면 코스피에서 거의 한 6, 7%에 해당되는데 그만큼의 저평가가 해소가 돼 버렸습니다. 지수가 올라서 해소된 게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사실상 사기를 쳐가지고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실적도 LG 에너지 솔루션 올해 실적 간신히 플러스일 겁니다. 110조가 추가가 됐으니까 이론적으로는 지금 코스피로 치면 한 8조 정도의 영업이익이 추가가 돼야 되는데 8조는커녕 1조도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지수가 내려서 저평가 정도가 심해져야 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저평가가 해소가 돼버린 상태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은 강하게 있기가 힘들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연금이 요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할 때 2조 원 이상 때려 샀습니다. 이거 진짜 책임자는 문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니, 우리는 지수 따라 사는데 왜, 이거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여기 보시면, 예, 코스피 지수가 장기간 우상향하는 건 맞지만, 이 장기간 우상향하는 부분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본다면 요 98년부터 본다면 당연히 우상향이지만 이건 특수한 상황이라고 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코스피가 2000에 도달한 2007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수익률이 30%입니다. 15년간 이거 은행 이자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지수 수익률을 상회할 수 있는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그 전략 중에 핵심이 실제로 숫자를 내놓는 이익을 내는 이런 종목들을 사든지 아니면 상장 전에 아주 쌀 때 모험 자본으로 들어가든지 요렇게 하든지 아니면 LG화학의 주요 주주니까 물적 분할할 때 그 자산 가치 수준으로 국민연금에도 일정 부분 주식을 배정을 하라. 이런 요구도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이 고가에서 상장할 때 사는 것도 아니고 30만 원에 상장할 때 사는 것도 아니고 50만 원 위해서 지돈 아니라 2조를 때려 박았습니다. 평단가 52만 원입니다. 그러면 코스피가 지금 15년간 2% 연평균 2% 이것도 복리도 아닙니다. 단리로 연평균 2% 상승을 했는데 국민연금이 코스피 지수보다 한 9배 정도 고평가된 종목을 샀습니다. 그러면 15년간 30% 올랐는데 900% 오르려면 도대체 몇 년이 있어야 됩니까? 이건 뭐 미친 짓입니다, 정말로. 예, 그래서 그런 국민연금이 그것도 뭐 잉여 현금으로 산 것도 아니고 다른 종목을 팔고 샀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닌데다가 국민연금 매매로 인해서 뭐 크레포튼도 마이너스 한 50에서 팔았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손실 끼친 걸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이 국민연금의 운용을 이렇게 해도 될 것이냐. 예전에 삼성 관련해서 수사할 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거 아니냐. 제일모직하고 삼성 뭐였지? 삼성물산하고 합병할 때 이거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쳤으니까 국민들한테 손해를 끼쳤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이 종목들은 잘 돼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잘 올라가 있고. 근데 그때 생각하면 이거를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게 너무너무 이상한 겁니다. 그때는 이익을 봤는데도 심지어 이것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안겨준 국민연금에 안겨준 이익도 막대한데 그때 문제 삼았는데 지금은 한 방에 그냥 LG 에너지솔루션 아가리에 다 쳐넣어 버렸는데 이걸 가지고 뭐 문제를 안 삼는다는 게 더 이상한 게 아닐까.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국민연금은 어차피 2043년이 돼야 주식에서 자금을 빼나갈 겁니다. 그러면 주식에서 자금을 빼나갈 때 이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이 고평가된 종목을 국민연금이 대량으로 판다 그러면 이게 버티겠습니까? 돈으로 만들지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20년 이상 장기간 주식을 모아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가치 대비 저평가 종목들만 사는 걸로 기준을 바꾼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우리 시장이 자연스럽게 국민연금으로 인해서 저평가되면 매수세가 들어올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작용을 할 거니까 저평가 정도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적정한 평가로 받고 고평가되면 아무도 안 산다라는 거.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50만 원대에서 산 개인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패시브라는 핑계로 기관 자금이 들어갔을 텐데 특히 국민연금 자금이 그런 거를 없애버려야 우리 시장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고평가도 안 나오고 가치 따라서 움직이는 건전한 시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이슈가 돼야 되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좀 미지근하지 않나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어쨌든 코스피는 반등을 했고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저평가 정도가 사라져 버려 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없었으면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건 이거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모험을 한다? 그건 아니기 때문에 5월까지는 현금 비중을 잘 지키시는 선에서 그리고 저평가된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고 내가 잘 아는 종목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종목에 비중을 많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지수. 코스닥도 같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함께 반등이 나왔는데 아시다시피 코스닥은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이런 이제 문제가 어떤 거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거품이 빠지고 적정한 가치를 평가를 받을 것이다. 저평가주들이. 그러면 코스닥의 반등은 셀트리온이나 HLB와 같은 셀트리온 제약도 포함되고 그리고 시젠 이런 의약품 바이오 계통인데 시젠 같은 경우는 이제 확진자가 늘면서 PCR 검사를 하지 않고 진단 키트를 하고 증상이 있는 사람들만 PCR 검사를 한 다음에 격리 조치하는 걸로 그리고 역학조사 같은 거 하지 말고 이제 가는 방향으로 갈 텐데 요런 식으로 이제 수요가 늘어나니까 진단 키트주들은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HLB 같은 경우 HLB도 제가 봤을 때는 신라젠처럼 대놓고 사기는 아니지만 HLB도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지금 임상하는 거 성공할 가능성도 희박하고 임상해서 성공해서 제품화한다 하더라도 돈 못 법니다, 그걸로. 그래서 저것도 굉장히 허상이고 셀트리온 제약은 도대체 왜 저 수준의 시가총액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유동성이 빠지는데 돈의 힘으로 버틸 수가 있느냐?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빠질 수밖에 없고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낙폭이 컸기 때문에 반발이 나왔지만 그 저변에는 중소형주들 말도 안 되게 저평가되어 있는 중소형주들부터 해서 절대 수치가 싼 중소형주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상장회사의 상장 가치가 200억이라고 말씀드린 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거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 제가
전기차 모터 비상장 회사하고도 이렇게 우리가 투자할 기회를 찾아봤고, 그리고 뭐 여러 다른 대체 투자도 해보고 이랬지만 결론은 이렇습니다. 뭐 저만큼 나누려고 하는 사람이 없구나, 첫 번째. 두 번째는 내 돈 같이 생각을 안 하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히려 뭐 저는 이제 저보다 더 우위에 두고 합니다. 만약에 투자를 했는데 투자금 일부를 받았다. 그럼 먼저 제 건 제일 나중이고 먼저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쪽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무슨 변제할 상환해야 될 돈이 있는데 가상화폐에 넣지를 않나, 뭐 실망스럽게 짝이 없는데, 뭐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생각을 하지만 직접 하는 게 맞겠다. 요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더 믿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보다 뛰어난 사람들은 많은데 아무리 능력이 좋고 똑똑해도 그 사람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다면 뭐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직접 하려고 하는 거고, 이거를 만약에 이 사업 아이템이 좋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상장 회사를 끼고 하게 된다면 순식간에 반응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200억 정도의 상장 회사를 사서 진행을 하는 게 그냥 처음부터 이 시작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호응도 좋고 시장에서 자금 조달도 가능할 것이고, 그리고 재미를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홍보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과연 상장 회사의 가치가 껍데기밖에 없다고 해도 한 200억은 될 것이다. 그 정도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 하위 종목 중에서 망할 종목들을 제외하고 멀쩡히 사업을 하는데 뭐 300억, 200억 이런 회사들 많습니다. 이런 거는 나중에 시간 지나면 말도 안 되는 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300억이다. 최대 주주 지분이 30%라고 해도 90억입니다. 이제 뭐 서울의 아파트는 물론 부산의 펜트하우스 한 채 값밖에 안 됩니다. 이게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의 근로자들을 먹여 살리고 그 매출이 수백억 원을 일으키고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의 평가가 이렇게 나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시장에 이제 유동성이 빠지면서 돈잔치가 끝나면 정신을 차리게 되는데, 그랬을 때 실질 가치에 대한 어떤 재평가가 이루어지니까 이런 애들은 잘 올라갈 겁니다. 뭐 시간이 지나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간 지나면 시가총액 1000억 이하로는 앞으로 존재를 하지 않을 겁니다. 당장은 아니겠지만. 근데 유동성이 풍부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종목이 시가총액 10조를 찍고 뭐 이런 일 당연히 없을 겁니다. 없을 거고, 그랬던 종목들은 계속 빠지기만 할 거고,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단기 낙폭이 크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반응이 좋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이 없기 때문에 코스피처럼 뭐 괴상하게 저평가 해소가 된 것도 아니니까 반발은 강할지 모르지만, 길게 보면 이제 얘들은 그런 교차, 종목 선택 잘못하면 골로 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특히 더 뭐 코로나 때 박살 났을 때는 그냥 시장에서 인기 있는 유행 타는 아무 종목이나 때려잡으면 된다면, 지금과 같은 조정에서는 정말로 철저하게 이익을 내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평가하는 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는 돈을 이게 또 재미없는 얘기지만 재미없는 얘기지만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시기에 돈은 어떻게 보면 공짜 돈입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풀렸습니다. 그럼 지금의 돈은 이 경제 활동을 통해서 이 생산하는 부가가치입니다. 공짜 아닙니다. 부가가치가 아니고 순차적으로 이익을 내는 기업 100억 이익을 내서 요 100억 가지고 다시 투입해 가지고 120억 수익을 내고 다시 이걸 투입해 가지고 140억, 180억 이렇게 이익이 늘어나는, 순차적으로 늘어나는 기업들이 있을 거죠, 실제 사업을 하면. 그리고 이렇게 늘어나는 돈은 순차적입니다. 즉 이거는 주가 상승이 이렇게 된다면 요거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이 요렇게 될 수밖에 없는, 완만하게 회복할 수밖에 없는 이런 거고, 대신에 요 늘어나는 게 장기간 인플레이션이 보장이 된다면 코로나 때 반발은 요렇게 하고 끝나는 거지만
요 이번 하락에서 반발은 이렇게 장기간 점진적으로 이렇게 가는 요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치는 훨씬 더 높은 자리가 될 거니까 조금 호흡을 길게 하시고 이 돈의 성격, 앞으로 유동성은 돈을 버는 기업이 공급을 할 거니까 점진적으로 순차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 때는 위기니까 돈을 한 방에 풀어서 갖다 박을 것이다. 이 차이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신다면 거품이 끼는데 살 사람은 뭐 예를 들면 1000명이 사야 1000명이 이 주식을 사야 고점에서 털 수가 있는데 코로나 때는 뭐 1000명 정도가 재난지원금을 받든 아니면 코로나 유동성 지원 뭐 소상공인 대출을 받든 뭘 하든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한다 할 수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회사가 조금 좋아져서 돈을 좀 벌고 그래서 급여가 높아지고 그 높아진 급여만큼 저축을 해서 만들어지는 자금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뭐 한 10명씩 10명씩 이렇게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올려서 한꺼번에 턴다 이게 힘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요 시장의 성격을 잘 이해를 하시면 대응 방침을 세우는데 훨씬 좋을 겁니다. 이게 물론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것 다 해서 그 결론이 뭐냐. 예, 앞으로 시장이 이만큼 올랐다가 또 횡보할 것 같습니다. 요것만 알면 되고 나머지 몰라. 귀찮아 머리 아파.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콩나물에 물을 주는 심정으로 콩나물 물이라는 건 제가 예전부터 강조하던 건데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은 다 새 나가 버립니다. 근데 콩나물이 자랍니다. 그런 것처럼 제가 예, 조금 재미가 없으시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필요할 때마다 강조를 해 드리고 그래서 근거가 되는 이런 배경의 지식들이 여러분들께서 콩나물 이미 듣고 잊어버리겠지만 계속 듣다 보면 콩나물처럼 이제 자라날 거고 그러면 시장을 보는 눈이 한결 더 정확해질 겁니다. 그래 봤자 또 운에 작용하는 거지만 그래 적어도 운 이외의 요인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예, 요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근데 뭐 이 가치 있는 활동들이라는 게 조금만 조금만 내 걸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다른 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냥 내가 직접 해야지 예, 이런 마음을 하고 사실 뭐 직접 하는 게 제일 낫고 예, 제가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다든지 아니면 아주 명석하다든지 뭐 그런 것도 아닌데 아무리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100을 가진 사람이 1을 나눠주는 거하고 1을 가진 제가 2를 나누는 거하고 이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직접 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시장이 최악은 벗어났으니까 이제 만들어질 때까지는 또 언급을 자제하다가 4월에는 이제 다른 경우들은 제가 직접 안 하다 보니까 할 것처럼 하다가 안 되고 뭐 될 것처럼 하다가 안 되고 이랬지만 이번 건 제가 직접 해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뭐 달리 도움은 못 드렸지만 이렇게 이 흔들리는 심리에서 제가 조금이라도 안정을 드렸다면 참 보람찬 것 같습니다. 주주의 가치 이런 걸 떠나서 주식 투자자들이 완전 봉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진짜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실 오늘 손목 잘라야 되나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종가 기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잘 모를 때는 차라리 이런 ETF를 하시는 게 훨씬 안정적인데 ETF의 변동성은 다 모아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네, 적다 보니까 좀 이제 감질 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개별 종목에 비해서는 변동성이 작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뭐 이게 근데 뭐 크게
크게 내세울 건 아닌 게 그냥 뭐랄까 만약에 진짜라고 한다면 제가 뭐 마이너스 통장 다 털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가지고 싹 다 박은 다음에 자 여러분들 오늘 저점 확실하게 손목 걸고 저 주식 다 샀습니다. 예, 저점 나올 겁니다. 이러면 이제 제가 보세요 맞췄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말은 누가 못합니까? 그래서 뭐 별거 아닙니다. 이게 별거 아니고 그냥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쯤 되면 제가 2600선을 그 이전부터 2600선을 한 개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도 저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3300에 있을 때도 과연 이게 20%짜리 조정이 올까? 요런 거에 대한 어떤 이 분위기에 취해 있으니까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2800선에 있을 때도 2600선을 한 개로 하는 건 이제 기술적인 분석에 의한 거고 에이 설마 올까 하는 부분이었는데 왔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제가 이걸 맞췄다라기보다는 제가 보는 기준이 그래도 어느 정도 실용성이 있구나. 실용하구나. 뭐 이런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제가 무당이 아니기 때문에 맞췄다고 또 거 보세요. 맞췄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건 취향이 아닙니다. 네, 4월까지는 제가 잘 준비해 가지고 뭐 그 사이에 이제 언급은 잘 없겠지만 잘 준비해서 LG화학과 반대되는 사례를 반드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업이란 게 국가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예. 그리고 뭐 이제 험한 일은 안 하려고 하니까 그 험한 일을 해야 되고 근데 중대재해법 때문에 그거 직접 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게 됐으니까 예, 제가 4월까지 잘 준비해서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캐스텍 코리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휴, 예,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정말. 지금 스탁론 채웠으면 아마 반대 매매가 가든지 아니면 그 이게 돈이 커지면 심리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100만 원 가지고 투자하면 뭐 안 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심리적으로 후달리거나 그런 건 없을 텐데 돈이 이제 1000만 원이 되고 1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이러면 심리가 또 달라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탁론으로 꽉 채워 놨다면 뭐 이걸 갚아야 된다 이런 거에 앞서서 돈 자체가 커지니까 심리적으로 더 밀렸을 거고 아주 나쁜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요 빚을 내시지는 마시고 만약에 빚을 낸다라고 하면 뭐 투자금 1억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한 3천만 원 정도 대출을 받으면 말도 안 되는 가격까지 떨어져도 반대 매매가 안 당한다. 뭐 이 정도까지는 약간의 레버리지 구사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나을 수는 있는데 1억인데 한 빚을 2억을 냈다. 이러면 투자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황소도 돈을 벌고 곰도 돈을 버는데 돼지는 돈을 못 법니다. 그 돼지가 이제 욕심인데 그 욕심의 가장 대표적인 게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거. 예, 그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마 2년 내에 저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명신산업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 사실 저는 뭐 물적 분할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물적 분할을 해서 가치 평가를 하는 게 그게 사기 아니고 뭡니까? LG화학이 시가총액 50조인데 거기서 일부를 떼어냈는데 시가총액 100조가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어떤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를 수정해야 되고 패시브라는 명목으로 대놓고 그냥 2조 원이나 국민들의 노후를 때려 박아서 그 아마 잠정적으로 손실 1조일 겁니다. 지금 당장은 주가가 안 떨어져서 그렇지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이 별칭은 그렇습니다. 이게 요 구글 지도에 보면 이제 여기 이것도 좀 뭐 되게 어떻게 보면 오글거리는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
요 바이칼호가 뭐 우리 민족의 뭐 기원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이 바이칼호의 별칭이 뭐냐면 오래된 영혼의 호수입니다. 예.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쓰게 됐는데 뭐 이거 말고도 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 뭐 겹치고 겹쳐서 이게 쓰게 됐는데 아무튼 예,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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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효성 TSC, 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셀바시온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인하고의 관계도 있고, 근데 지인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얘기할 정도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 내가 보는 뭐 유튜브에서 이거 형편없다고 하던데? 그러면 이분이 아마 이 지인분이 내 그 유튜브 보니까 그 새끼가 사기꾼인데?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괜히 불필요한 어떤 감정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이제 요 중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지인이 물어보는데 "어떤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사실 답을 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원론적으로 답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고거는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예, 끝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진짜 너무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올려주신 종목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저는 개인적으로 8월에 주식을 대부분 정리를 해서 이런 약세장을 피했다는 거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부동산 투자로 돌려가지고 또 자금 회수가 들어가고 있고 예, 일부는 회수가 됐고 뭐 이러면서 이제 상황이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그게 제 상황이 나쁘지 않은 거 상보에서도 자금을 회수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뭐 나만 아니면 돼 이게 이제 사실 우리 나라에서 제일 어떤 문제들이 해결 안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쁜 제도가 있으면 나만 아니면 돼. 나쁜 상황이 있으면 나만 피해가면 돼. 뭐 이런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시장 대비 나쁘지 않은 결과를 얻은 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정진하라고 하는 예, 그런 뭐랄까 그런 하늘의 계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정신병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그래서 4월까지 잘 준비해서 예,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기회. 그러면서도 재벌들이 이세한테 알짜 핵심 기업 시작할 때부터 지분을 줘가지고 계열사에서 일감 다 몰아줘가지고 이렇게 키워가는 이렇게 해서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버는 기분이 이거구나. 예, 조금이라도 이제 그 겉에 수박 겉에 할기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제가 이제 이러는 게 뭐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제가 지금까지 일을 해오면서 어떻게 된 게 나를 위해서 일을 하면 참 안 됩니다. 뭘 해도 안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시도해도 안 되는데 예, 타인을 위해서 일을 하면 잘 됩니다. 이게 팔자가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제 요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예, 제가 뭐 거창한 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타인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 여기에 낀 이 제 거도 이제 같이 잘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저만 위한 것보다는 이걸 위한 게 또 저한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에이 지금까지 그러다 지금부터는 아닐 수도 있지 않냐. 이상하게 아마 이게 또 해석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욕심이란 게 개입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제게 아주 일부니까 욕심보다는 그냥 순리대로 풀어나가게 되는데 제 것만 이렇게 하다 보면 욕심이 개입을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하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습니다. 뭐 지금까지 쭉 수익을 계속 봐왔던 그 자문사가 있어서 조금 맡겨 보니까 하필 제 돈이 들어간 다음부터 성과가 안 납니다. 그리고 뭐 부동산 투자한 거, 뭐 예를 들면 뭐 아무 일 없이 잘 풀리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뭐 대장동 터지고 건축법 개정에 이번에 또 아이파크 사고 뭐 각각 이런 게 다 투자에 영향을 끼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변수가 생기니까 진짜 뭐 공짜로 버는 게 없구나. 저를 갈아 넣어야만 돈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과 함께 예, 그렇게 준비하는 거니까 오늘 이후로는 이제 제가 아주 이제 별 어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약간 희망을 드리기 위한 목적도 있었기 때문에 일이 완성이 된 다음에 말씀드리는 게 순서지만 뭐 이때는 희망을 가지시는 게 좋으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 완성까지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제가 어떤 뭐 거창한 그런 뜻이 있고 뭐 의협심에 불타고 이런 게 전혀 아닌 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어, 다른 분들을 위해서 일할 때 제 결과도 오히려 더 좋았고, 예, 그리고 어, 불이를 보면 불이 같은 거 잘 모릅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리니까. 근데 불이익은 못 참으니까 뭐 주주분들이 너무나 시장에서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나서는 거지. 뭐 제가 뭐 아주 괜찮은 사람이거나 아주 의협심에 불타는 정의의 사장이나 이런 거 전혀 아니니까 마음대로 생각하셔가지고 또 기대치를 한껏 높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같이 먹자는 거지 제 살점을 다 뜯어서 드린다 이런 건 아니니까 예, 그것만 기대치만 낮춰주시면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 싶고 네, 그리고 말씀하신 종목 중에서 캐스텍 코리아가 제일 먼저였나? 예, 캐스텍 코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캐스텍 코리아는 상한가 가서 기세를 올리나 싶었는데 다시 빠졌습니다. 상한가를 거래량으로 어느 정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상한가 갔을 때 거래량과 그 다음날 내릴 때 거래량을 보면 어느 정도 절반까지는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단방에 시세가 나긴 좀 어렵겠다. 그럼 다시 원위치로 와서 어느 정도 시간을 끌고 다시 가는 이게 이제 그 이전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일종의 매집형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캐스텍 코리아는 자동차 부품을 주물 공정을 통해서 생산 판매하고 있는 회사인데 LG전자 출신들이 이제 설립을 했기 때문에 회사가 조금 뭐랄까 좋게 얘기하면 대기업의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예전에 EV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대기업의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게 투명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좋지만 일종의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이 존재하고 예, 또 나쁘게 얘기하면 이 대기업 시스템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명하고 그런 건 좋지만 비용 측면에서 조금 손해가 있고 예, 그리고 어떤 주가 부양을 할 필요가 없는 종목들의 경우는 상장을 유지하는데 1년에 한 10억씩 듭니다. 뭐 회계도 아주 옛날보다 엄청 까다로워졌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캐스텍 코리아는 시가총액이 500억도 안 되는데 그래도 뭐 적자가 나지만 자산이 1000억 이상이니까 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뭐 500억 이하로 가면 사실 지금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한 2배씩 올랐고 그게 조정을 받는다 해도 사실 뭐 7억짜리가 15억이 됐다가 한 12억 되는 거라서 이거 가지고 이제 뭐 주식이 제자리에 돌아가고 이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통화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통화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500억 이하는 뭐 앞으로 이제 1000억 이하는 점점 없어질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가격적인 매력이 있고 다만
대기업 출신들이 이렇게 설립한 회사다 보니까 이 노조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좀 보이지 않는 껄끄러운 문제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일단 사업에서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골치 아픈 부분이고, 예, 그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조금 이 주가가 낮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는데, 예,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예,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됩니다. 전기차로 전환하는 부분이. 왜냐하면 현대차, 기아차의 목을 매는 상황에서 전 세계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를 대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으니까, 잘하면 이 전기차 부품 시장을 선점하면 그 글로벌 자동차 부품 업체로 도약할 수도 있는 큰 기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대감, 가능성 측면에서 본다면 이 주가는 확실히 싸다.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명신산업. 예, 명신산업은 지수 따라서 떨어지고 지수 따라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예, 요 기업은 숫자가 나는 기업이긴 한데 주가가 너무 비쌉니다. 숫자에 비해서. 그리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고, 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은 보통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상장 후에 시세를 내고 나면 한 3년 정도 부진합니다. 예, 3년이 부진하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명신산업이 뭐 얼마나 유망하고 그런 건 모르겠지만, 예, 앞으로 주가도 계속 부진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한번 이게 이유가 어떻든 한번 무너지고 나면 주가가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주식을 대량으로 사면서 주가를 올리는 이런 주체가 없다면 주가 떨어지고 반등하려면 이제 여기서 그 매물 물린 사람들이 매도가 나옵니다. 이걸 받고 올라가야 되는데 시장이 주기적으로 한 6개월 계속 6개월 동안 계속 좋다. 그러면 시장이 좋은 게 계속 겹치면서 이 매물을 다 소화를 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시장이 지금처럼 호흡이 짧아졌다. 조금 올라가다 찔끔 내리고 조금 올라가다 찔끔 내리고 그러면 이제 더더욱 이 악성 매물이 굳건해지면서 돌파하기 어려운 자리가 되고, 그러다 보면 다시 뭐 어떤 변수가 생겨서 뚝 떨어지고 저점 고점이 낮아지면서 상승 시작했던 자리까지 밀리게 되는 이런 수순을 밟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주가가 비싸다는 측면에서 조금 매력이 없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효성 TSC. 효성 TNC. 예, TNC. 네, 효성 TNC는 효성에서 인적 분할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물적 분할이 아니라 효성을 딱 쪼개가지고 지주회사, 사업회사로 나눈 거라서 뭐 일단 출발부터 비난을 받거나 이런 부분이 없고 실적도 아주 발군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막대한 실적을 냈는데 시가총액이 1조 8천억밖에 안 되고, 이게 최대 주주 지분이 많아서, 예, 43% 이렇게 되면 주가에 신경을 잘 안 쓰니까 그렇긴 한데, 네, 지금 이 효성 TNC 같은 경우는 그 섬유 부문이 이제 신소재로 가게 되면, 예, 그 이제 신소재로 가게 되면 확장성이 무궁무진하지만 섬유 자체로는 성장이 멈춰 있는 상태고, 예, 그리고 무역 사업도 지금 물류 대란 이런 걸로 일시적으로 수익을 본다.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다 틀어놓고 그럼 얼마가 적정하냐 이런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본다면 이익을 한 3천억 정도는 그래도 꾸준히 올릴 수 있을 것이고, 네, 순자산 가치도 한 2조 원 가까이 되니까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적정 주가가 3조 원 정도로 보는 게 맞겠다. 그러면 지금 1조 8천억이니까 뭐 확실히 저평가되어 있다. 네, 그래서 가격 매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가격 매력이 좋고 여기서 이제 이익을 내면 뭐 할 건데 최대 주주가 안 나누면 그만인 거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종목이 굉장히 쌌던 가격에서 단기간에 많이 올랐습니다. 단기간에 거의 뭐 10배 가까이 올랐고,
단기간에 10배 올랐는데 팔고 싶은 사람도 아직도 수익인 사람들이 많지 않겠냐. 수급적인 문제. HMM처럼. 예, 그런 것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데 HMM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도 자산 가치보다는 비쌉니다. 그러니까 예년 수준으로 이익이 돌아왔을 때 아직도 적정 주가보다 상황이 나빠졌을 때는 적정 주가를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 뭐 요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효성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자체로도 저평가로 내려왔으니까 지금 뭐 모아간다는 측면에서는 편하게 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성장성 아까 말씀드렸죠. 무역 부분의 일시적인 것. 섬유는 성장이 정치돼 있으니까 성장성 측면에서는 그렇게 점수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셀바시온이라는 비상장 종목, 코로나 예방제. 근데 코로나가 지금 코로나 예방제인데 코로나가 이제 엔데믹으로 가는, 그러니까 저기 풍토병 감기처럼 가게 되는데 예방제 과연 이게 예방이 가능한지, 예를 들면 요 점막을 통해서 가는데 점막 이거를 코팅을 하지 않는 이상은 뭐 예방이 안 될 겁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요 코를 코팅한 벨기에 기업이 코를 코팅하는 요 비강을 코팅하는 그런 걸 생산해 가지고 감기를 뭐 원천적으로 예방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던 적이 있는데 사기였고, 이거를 하면 뭐 부작용도 많을 거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비상장 종목이다. 자, 비상장 종목의 일반적인 리스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장 종목에 여러분께서 투자를 크게 합니다. 한 1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 비상장 종목은 10억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1억을 투자해서 지분 10%를 확보를 합니다. 근데 뭐 이것저것 까먹고 나서 가치가 1억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여기서 증자를 100% 하겠다. 아니 1000% 하겠다 해서 10억을 증자를 더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10억이지만 여러분들 지분은 10%에서 1%가 돼버립니다. 근데 기업 가치는 20억이 아니라 11억입니다. 이때가 되면. 여러분은 1억을 넣었는데 돈이 1000만 원밖에 안 남은 상황이 됩니다. 비상장 종목 이런 근본적인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네, 그리고 국내 상장사에서 인수의향서 제출 이런 것도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받는 그 투자권 중에서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자, 이 물류센터 얼마나 구성을 잘하냐면, 물류센터 KB에서 내가 PF 되겠다 의향서 줍니다. 그리고 모 자산운용사에서 이거 다 완성되면 인수하겠다 인수 의향서 줍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예를 들면 요 해당되는 시에서 뭐 조례상 문제가 없다 이런 것도 보내주고, 국토부에서 뭐 문의해보면 이게 뭐 나무를 다 베야 되는데 이목 지수가 어떻고 이런 부분에서 문제 없다고 보내주고, 뭐 보내주 서류는 완벽합니다. 그럼 완벽해가지고 이 물류센터 투자하면 자기들이 900억 남는데 200억 떼주겠답니다. 50억만 넣으면 한 40개월 걸립니다. 이런 완벽한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인수 의향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시공사 뭐 예를 들면 국내 굴지에 포스코 건설 뭐 이런 데서 시공 참여하겠다 의향서 주고, 물론 이 의향서 자체가 도장이 뭐 7, 8개가 들어가는 거지만 이런 것도 나중에 돼서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별로네요. 우리 인수 안 할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시공사가 하려고 했는데 우리하고 단가가 안 맞네요. 안 할래요.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상장사에서 그 셀바시온이라는 회사 우리가 인수하겠다 의향서 제출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인수해가지고 상장을 해서 뭘 하겠다 이런 목적인데, 그러면 제가 만약에 국내 상장 사람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100억이다. 100억에 인수한 다음에 이건 경영권 지분이니까 그럼 나머지 지분들은 여기 추가로 증자해가지고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나누는 제가 아니라 그 입장이라고 본다면
그래서 "비상장사 주식은 투자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그 지인분께는 "제가 뭘 어떻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기 들어와 가지고 "그 새끼 완전 사기꾼이던데." 어쩌고저쩌고 괜히 제가 욕먹으니까 그냥 그냥 조금 여유가 없다. 예, 이거에 대해서 또 일화를 말씀드리면 요렇게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사자가 늙어 가지고 이제 사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굴 속에서 있으면서 문병원 동물들을 잡아먹는데, 지도 양심이 있는지 자기 입에서 입냄새가 나는지를 물어보고, 입냄새가 난다 그러면 난다고 했다고 잡아먹고, 그리고 안 난다고 하면 거짓말한다고 잡아먹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여우가 들어갔다가 살아 돌아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사자가 입냄새가 나냐고 물어봤더니 여우가 감기가 걸려서 냄새를 맡을 수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필요한 답은 이건 것 같습니다. 지인분께 관심은 가고 좋은 투자인 건 분명하지만 돈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식 폭락해가지고 지금 돈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제일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